안녕하세요 여러분. 챌린지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챌린지를 해볼 것이냐, 제가 처음으로 정보 전달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뭐 한국어 가르쳐 드리는 그 컨텐츠 할 때 정보 전달 컨텐츠이긴 했지만 여행으로 이렇게 넘기고 나서 뭔가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릴 수 있었던 컨텐츠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좀 더 유용한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면 여행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담을 내용이 베트남 여행에 대한 거거든요. 또 베트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같이 알아가실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여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약간 치앙마이가 날씨가 좀, 지금 태국이에요. 치앙마이가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뭐 내가 뭐 지금 뭘 하고 있나, 난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뭐 잘 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각종 고민들이 막 저를 휩싸이게 하면서 뭔가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뭐 그 차준환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의 실수보단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더 크고 또 그걸 더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해외 가면 그냥 빠져만 있기만 하면, 우리 가면 빠져 있기만 하면 뭐 답이 나오냐, 인정하고 다음 거 빨리 해야지 라는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또 밤이 되니까 약간 텐션이 싹 이렇게 올라오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베트남 여행 모르고 가면 낭비 보는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가장 먼저는 제 1번, 여러분들이 여행하면, 해외여행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게 항공권 가격이잖아요. 베트남도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나뉘는데요. 성수기가 10월부터 4월까지가 성수기래요. 이때 건기라서 비가 오는 날짜가 되게 적다 보니까 성수기고, 그 이후 5월부터 9월까지가 비성수기라 합니다. 제가 갔던 기간은 비성수기 기간이었는데요. 비성수기 기간의 항공권 가격은 한국에서 하노이까지 왕복 한 18만 원 정도? 유류세 포함해서 그 정도로 끊으실 수 있고, 성수기의 경우에는 20만 원대 후반에서 30만 원까지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또 날짜를 잘 고르면 성수기인데도 비성수기 가격으로 또 이렇게 치고 빠지실 수 있으니까 잘 스카이스캐너 이렇게 굴려가지고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트남 어딜 가든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할 거예요. 베트남의 수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숙소를 구하실 때 그 숙소가 있는 위치랑, 그리고 그 숙소가, 그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그 연식을 확인하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노이의 수질이 진짜 완전 수질 진짜 완전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를 진짜 듣고 와가지고 그 필터 샤워기랑 필터를 막 챙겨갔거든요. 근데 제가 묵었던 숙소가 이 관광구역이랑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었지만 지은 지 2년 미만의 건물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수질이 깨끗했어요. 필터 6일 내내 썼는데 색깔 안 변했어. 숙소 정보도 밑에 적어두긴 할게요. 그란다 레이크 뷰호텔이라고. 하여튼 숙소 구하실 때 나는 그래도 위치가 중요해, 관광구역이 있는 위치 쪽에 나는 잡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왕이면 연식이 조금 이렇게 낮은 최근에 지어진 건물의 숙소를 잡으시라! 혼내는 거 아닙니다. 잡으시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노이를 또 예로 들자면요, 어떤 투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신청하시면은 픽업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픽업 서비스가 가능한 구역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올드쿼터라고 해서 호안킴 호수 근처, 거기 있는 호텔과 숙소들은 픽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외에 외곽 지역에 숙소가 있다면 그곳까지 가셔서 또 픽업을 받으셔야 되니까, 나는 아무래도 진짜 이동이나 그런 관광지 가까이에 있는 것이 난 중요하다 그러면 하노이에서는 올드쿼터 근처에 숙소를 잡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뭐 그렇지 않다면 뭐 비용도 좀 아낄 겸, 또 뭐 깨끗한 숙소에서 살고 싶다 그러시면 올드쿼터에서 벗어난 지역에 있는 숙소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날씨. 베트남 날씨는 뭐 긴말할 거 없이 개더워요. 너무 더워. 제가 영상도 나가겠지. 너무 더워가지고 이건 뭐 거의 목욕탕 안에 있는 습식 사우나에 있는 거나 뭐 다름이 없어요. 낮에는 진짜 개덥고, 여기 뭐 습식 사우나 저리 가라야. 와. 그래서 숨이 차지만 피부에는 좋은 것 같다. 제가 참고로 동남아에 온 이후로 피부가 좀 약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주름과 어떤 피부에 안 좋은 것들은 자외선도 분명 있지만 건조함이 저의 피부에는 되게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 동남아 지역은, 특히나 베트남은 뭐 건조할 새가 없어요. 그냥 매우 습하다. 아주 공기 중에 수증기가 삼포합니다.
그래서 덥지만 피부에는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아침 시간이나 밤 시간, 저녁 시간이 아니면 솔직히 돌아다니기 좀 힘들어요, 밖에. 그래서 그때는 에어컨 빵빵한 카페나 뭐 어떤 쇼핑몰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찾아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 다음 네 번째, 여러 번째 되네. 네 번째, 베트남에서 여행 일정을 잡으실 때는요, 베트남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위아래로 길고 커요. 그래서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가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베트남 나 한번 왔으니까 내가 진짜 뽕을 가겠다, 뭐 일주일에 내가 3개 도시를 다 돌아보겠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신다면 거의 도로 위에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왕이면 항공권 비수기 때 그렇게 비싸지는 않으니까 뭐 하노이 며칠, 또 그다음에 뭐 그 호치민 며칠, 그다음에 뭐 다낭, 뭐 나트랑 며칠, 이렇게 도시별로 돌아보시는 거를 딱 컨셉을 잡으셔서 그 지역만 돌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하노이는 특히나 하롱베이랑 붙어 있으니까 그 2개 이렇게 갔다 오는 것도 저는 좋더라고요. 예, 하노이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음식. 베트남 음식은 생각보다 칼로리가 낮아요. 무슨 말이냐, 막 굽고 튀기고 자시고 한 것보다 이렇게 물에 삶거나 채소를 많이 먹거나 하는 저칼로리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저칼로리인 것 같은데 맛은 또 굉장히 좋아. 분짜나 쌀국수, 퍼 이런 것들, 반미 이런 것들도 기름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맛이 되게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트남이 또 아열대 지역이라 그런지 막 식물이 잘 자라나 봐요. 그래서 뭐 하나 시키면 막 쌈거리, 이런 채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막 이따만큼씩 줍니다. 이따만큼씩. 거기에 고수를 비롯한 뭐 허브, 각종 향채들이 들어있어요. 잘못 드셨다가는 샤워코롱, 샴푸, 향수, 뭐 세탁세제의 그 향취를 음식에서 느끼지 못하셨던 그런 화학 물질의 향취를 한 번에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세탁세제, 향수, 샤워코롱, 꿀맛. 번역기를 활용하셔서 여러분 진짜 향채 빼주세요. 고수가 아니야. 향채 빼주세요라는 그 문장을 메모장에 적어놓고 다니세요. 아니면 캡처해 두시던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문했을 때 보여드리시면 여러분들 입맛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아주 맛있는, 우리 입맛에도 잘 맞는 베트남 음식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반미도 진짜 맛있고요. 뭐 퍼, 그다음에 반세오, 뭐 분짜, 버릴 거 없이 길거리에 있는 음식들의 위생이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식당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현지 베트남 분들이 가시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쌀국수 한 그릇에 뭐 2,000원? 뭐 토핑 진짜 고기 막 때려 넣어봐야 뭐 3,000원 정도로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배부르게 드시고도 낙낙한 지갑을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6번째, 베트남은 모르겠어요. 뭐 영어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시나? 영어로 소통되는 곳이 되게 한정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특히나 저희 숙소 주변에 있던 어떤 상점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 영어를 잘 못하셨거든요. 뭐 치킨 이 정도는 아셨는데 포크, 돼지 이것도 잘 모르셨어. 그래가지고 번역기를 좀 많이 썼어요. 소세지, 치킨, 포크 돌아버리겠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나 보니까 조금은 이제 뭐 감사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뭐 여기서 먹고 갈게요, 가져갈게요, 뭐 이런 거는 또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재밌더라고 그런 것도. 야, 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니네 엄마한테 가서 해. 뭐 이 기회에 강제로 베트남어를 뭐 배워보시든동 아니면 번역기를 활용하시든동 파파고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파파고 좋죠. 그래서 영어로 소통하시기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진짜 완전 너무나 발달된 관광지가 아니라면 번역기 쓰셔서 원활한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베트남도 배달의 민족이었어. 오토바이를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배달업이 빨리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랩이라는 어플을 활용하시면 택시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 배달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배달팁 요즘 되게 비싸잖아. 뭐 4,000원,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불매운동도 지금 일어날랑 말랑 한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안타깝다. 근데 베트남은 배달팁이 1,000원이야.
2인분 시켜도 배달팁까지 다 해도 13,000원, 14,000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쌩쌩 지나다니니까 이동하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걷기가 좋은 도시는 아니었어요, 하노이가. 그래서 숙소에서 이게 죽치고 편집하면서 배달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달 퀄리티 좋아요, 여러분. 뭐 분짜 이런 거 뭐 포장 잘해서 와. 그래서 그랩 거의 뭐 베트남 배민이니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수수료 없는 ATM, 만약에 트래블 월렛 카드를 쓰신다면요, 베트남에서 쓸 수 있는 수수료가 없는 ATM은 VP뱅크가 있어요. 초록색으로 생긴 요 ATM 가시면 수수료 없이 뽑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비번 까먹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6자리 숫자 입력하라고 하지만 그냥 4자리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 그거 모르고 그냥 생고생했네. 뭐 00 뒤에 또 쳤다가 뭐 알파벳 한번 쳐볼까 했다가 비번이 자꾸 생긴다는데 미치겠네. 제발. 예, 식은땀이 완전 등에 쭉 났어요. 여러분 그 4자리 치시면 돼요. 다음, 이거는 제가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종종 커뮤니티에 그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와, 베트남 현지분들 자기들은 완전 시원하게 막 거의 뭐 다 이렇게 나시만 입고 나시는 좀 그런가, 민소매 뭐 어떤 뭐 탱크탑 이런 거 입고 다니시면서 관광객이 여기 들어가려 하니까 막 노노 뭐 못 들어간다 이러더라. 그게 왜 그러냐면 현지 분들이라고 해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관광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복장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덥고 습하고 또 외국이고 하니까 약간 한국에서 눈치 보여서 못 입었던 그런 의상들 막 이거 보고 싶잖아요. 전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헐벗고 다니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너무 헐벗고 그런 뭐랄까 너무 핫한 의상을 입고 국가가 관리하는 관공서 같은 그런 관광 건물에 들어가시면 빠꾸를 당할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 그때는 가시기 전에 미리 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조금 검색해 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괜히 예쁘게 내가 이제 뽐내보겠다고 막 이런 거 뭐 이러고 입었다가 막 관광하러 왔는데 막 못 들어가 이러면 서럽잖아요. 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베트남 여행은 아마 문제없이 아주 인조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보 조달 컨텐츠 어땠나요, 여러분? 예, 챌린지 수의 첫 번째 챌린지 약간 간단하면서도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만 하는 도전보다는 또 앞으로도 계속 유익한 꿀팁도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릴 거지만, 또 제가 직접 막 이렇게 부딪혀서 하는 그런 체험, 도전 이런 것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과 댓글로 소통하는 게 저는 좀 즐겁더라고요. 제가 원래 소통을 좋아하는 인간이 아닌데 약간 단절형 인간이거든요. 굉장히 좁고 깊은 인간관계밖에 없어요, 제가. 예, 부모님과도 약간 대면대면 할 때가 많은데, 예. 여러분들과 댓글 소통하는 것도 재밌더라고. 그래서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챌린지 수, 이름이 챌린지 수인데 이 정도는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 해봐라! 이런 대리 만족 도전을 해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그냥 아무 뻘소리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은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환영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